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김혁상 금이대장은 왕을 보필하기 위해 비밀 조직인 궁비단을 만들었답니다. 궁비단은 처음에 5명으로 시작하여 점점 규모를 키울 예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총 15명 중에 5명을 뽑기 위해 산 꼭대기에 있는 훈련장으로 갔죠. 15명 중에 유독 눈에 띄는 5명이 있었는데 태성, 준범, 태운, 도연 그리고 은율이었답니다. 4명의 사내들은 키와 덩치가 제일 컸으며 몸은 근육으로 만들어져 단단하게 보였습니다. 헌데 태성은 머리가 덥수룩하고 수염도 있어 어떤 사람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던 거죠. 허나 목소리는 사내가 들어도 매혹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지막 17세 은율은 머스마처럼 생겼지만 신기하게도 여인이었답니다. 은율의 하는 짓은 천방지축, 막내둥이 사내아이 같았던 거죠. 그리하여 그 누구도 여인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금이대장은 15명에게 말을 했죠. 이곳에는 어떤 규율도 서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와 너희들은 10일 뒤에 만날 것이다. 그동안 무사하기 바란다. 금이대장은 시간이 흐르면 규율과 서열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질 거라 판단을 했던 거죠. 금이대장이 떠나자 14명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가신 거야? 뒷간은 어디야? 누구 아는 사람? 밥은? 나 배고프면 미쳐버리는데 어쩌지? 여기저기에서 불만 불평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허나 단 1명 태성은 한 곳에서 움직임도 없이 머리카락 사이로 14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쓸 공간을 쓱 훑어보더니 마당으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당에서 때 아닌 태풍이 부는 듯 우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14명은 급하게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헌데 태성이가 검을 들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를 넘나들며 나뭇가지를 퍽퍽 자르고 있었답니다. 여러 나뭇가지들은 짧은 시간에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죠. 마당 위로 하늘이 뻥 뚫렸고 15명이 충분히 뛰고 날며 훈련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였답니다. 14명이 불만 불평을 늘어놓고 있을 때 태성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행동했던 거죠. 자연스럽게 태성의 주도 아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떨어진 나뭇가지로 뒷간을 만들기 시작을 하였죠. 헌데 태성은 다른 장소에 또 하나의 뒷간을 아주 촘촘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들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은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율이 전용 뒷간이다. 아무리 급해도 여기는 사용하지 말아라. 우리 막둥이 은율? 전용 뒷간도 생기고 좋겠다. 태성 형님, 차별하시는 겁니까? 저는 형님들하고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불편해서 그렇다. 은율은 여인으로서 처음 배려를 받아보았고 툭 던지는 태성의 말에 은율의 가슴 어딘가가 간질간질하였죠. 은율은 자신도 모르게 태성 바라기가 되어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태성은 그런 은율이 싫지 않았답니다. 도연과 은율은 여기 남아 불을 피워놓고 있거라. 맛있는 것을 먹게 해줄 테니. 은율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한박 웃음을 짓고 좋아라 했죠. 태성은 피식 웃고는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에서 걷고 있던 태성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며 멧돼지가 목욕하는 웅덩이와 멧돼지의 발자국을 발견했던 거죠. 여기는 멧돼지 서식지이다. 어디에서 놈이 튀어나올지 모르니 긴장들 하거라. 준범과 태운 그 외의 사람들은 명령하는 태성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리하여 멧돼지를 잡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가까운 풀숲에서 아주 커다란 멧돼지가 흥분을 하여 빠르게 돌진해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멧돼지의 빠른 속도에 당황을 했으며 높은 곳으로 피하기 바빴답니다. 허나 단 한 사람 태성만은 피하기보다는 멧돼지를 향해 달렸고 멧돼지와 부딪히는 순간 급소를 지르고 몸을 날려 피했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멧돼지보다 태성이를 더 괴물로 보았답니다. 그리하여 서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 태성은 서열 정리가 시급하여 사내들을 몰고 멧돼지 사냥을 했던 거죠.
한편 도연과 은율은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티격태격 장난을 치며 불을 피우고 있었죠. 헌데 걸어오는 사내들 중에 태성의 몸만 여기저기 핏자국이 보이니 은율은 놀라 태성한테 뛰어갔습니다. 형님, 다치셨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내 피가 아니다. 태성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집채만한 멧돼지를 들고 있었죠. 와, 오늘 멧돼지고기 먹는 날입니까? 은율은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태성이의 얼굴 밑으로 고개를 쏙 들이밀었답니다. 형님, 최고십니다. 은율은 태성의 눈과 마주쳤죠. 태성의 눈빛은 그윽했으며 그 눈빛에 은율의 심장이 심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은율아, 나를 멀리하거라. 그리고 나를 좋아하지 말거라. 난 너를 지켜줄 수 없단다. 은율은 태성의 눈을 통해 마음을 읽었던 거죠. 헌데 그 소리는 은율한테 큰 슬픔으로 다가왔답니다. 태성 형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마음의 소리가 울고 있어. 은율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멧돼지 고기를 배불리 먹고는 숙소로 들어가 모두 잠을 잤죠. 허나 태성은 옷을 들고 계곡으로 목욕을 하러 갔답니다. 은율은 낮에 본 태성의 눈빛에 사로잡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처음 느껴보는 야릇한 감정을 도대체 어떤 감정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했던 거죠. 그리하여 은율은 당장 확인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태성의 뒤를 쫓아갔답니다. 헌데 계곡에 왔지만 어디에도 태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율의 잠자리는 태성의 옆으로 정해졌죠. 아침에 일어난 은율은 밖에서 훈련하는 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온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숙소로 들어오는 도연이 어기적 일어나는 은율을 보고 말을 했답니다. 은율아, 많이 아픈 거냐? 어디가 아픈 거야? 태성 형님이 내가 많이 아프다고 오늘은 푹 쉬게 하라고 하시더라. 아이고, 아파라. 몸살인가? 은율은 엄살을 피우며 다시 누웠죠. 그때 태성이 온몸에 땀을 흘리며 숙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헌데 얼굴을 가렸던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사내가 봐도 반할 정도로 태성의 얼굴은 조각품처럼 잘생겼답니다. 태성은 물을 마시고 누워있는 은율을 보며 살인 미소를 날렸던 거죠. 처음 보는 태성의 미소에 은율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성 형님, 은율이 많이 아픈 모양입니다. 얼굴이 심하게 붉어졌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래도 어제 많이 힘이 들었나 보구나. 쉬면 괜찮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도연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며 누워있는 은율을 보고 눈을 찡긋했답니다. 태성 형님이 이렇게 위험한 사람인 줄 몰랐네. 어쩌지? 너무 멋있잖아. 내 심장아, 나대지 말거라. 은율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을 쳤던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훈련하는 와중에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며 10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훈련대장은 15명을 모아놓고 말을 하였답니다. 궁비단의 대장은 누구인가? 태성 대장님이십니다. 알았다. 지금부터 태성과 은율만 남고 다들 나가 대기하고 있거라. 은율은 태성을 보고 말을 해보거라. 태성이 선택한 4명은 누구이더냐? 태성은 생각지도 못한 말에 놀라며 은율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율은 태성의 눈을 보고는 조심히 말을 하였답니다. 태성 형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준범, 태운, 도연, 그리고 저입니다. 태성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은율은 눈을 보고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단다. 그제야 태성은 은율을 바라보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은율의 능력은 진귀하구나. 너의 능력을 나 아닌 누구한테도 말을 하지 말거라. 난 너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싫구나. 은율은 태어나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태성이 아껴주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하여 궁비단 비밀 조직의 태성, 준범, 태운, 도연 그리고 은율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궁비단의 첫 임무는 청나라의 예서공주를 안전하게 청나라 황실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였죠. 그리하여 예서공주와 궁비단 조직원과 한자리에 모였답니다. 태성은 예서공주한테 예를 갖추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서공주께서 이곳에 오게 된 이유와 청나라 황실 사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예서공주는 태성대장이 말하는 내내 눈을 떼지 못하고 태성을 바라보았죠. 옆에 있던 은율은 예서공주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읽었답니다. 내 낭군으로 모셔야겠다.
목소리 또한 감미롭구나. 눈은 매혹적이고 그와의 입맞춤은 어떤 맛일까? 은율은 예서공주의 마음을 잃는 내내 속에서 열불이 났던 거죠. 옆에 있던 태성은 은율의 마음을 아는지 탁상 밑으로 살며시 은율의 손을 잡아주었죠. 은율은 그제야 안심이 되었답니다. 지금 청나라 황실에는 뚱두라는 자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세력이 약해진 틈에 반란을 일으켰죠. 저는 비밀의 문을 통해 조선으로 왔습니다. 그 후 형제들의 소식은 다 뚱두가 죽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조선에서 아무도 모르게 보살펴주지 않았다면 살수에게 죽은 목숨이었지요. 저희는 공주님을 안전하게 황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장, 우리 5명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4명이다. 은율은 여기에서 빠질 것이다. 은율이 말을 하려 했지만 태성은 은율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알기에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성은 청으로 가는 길목들을 우선 확인을 하였죠. 청으로 가려면 바다를 통해 들어가야 하는데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답니다. 태성은 무력으로 수하를 잃고 싶지 않았기에 최대한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태성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급하게 밖으로 나갔죠. 태성이 도착한 곳은 해화당이었답니다. 해화당에 들어서니 태성을 본 기생들이 정신없이 몰려와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언제 뒤따라 왔는지 은율이 해화당 구석진 곳에서 기생들 속에 있는 태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잘생긴 얼굴을 하고 다니니 여인이 꼬이지. 내일 당장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야겠어. 얼마 지나지 않아 태성이 해화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다른 여인을 찾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렸답니다. 은율은 그런 태성이가 야속했습니다. 은율 그만 나오거라. 언제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냐? 형님, 제가 눈에 보입니까? 숨어 있었는데 내 눈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보이겠느냐? 은율은 야속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태성바라기가 되어 한바구음을 보였답니다. 은율아, 청나라 갈 때는 절대 따라오지 말거라. 나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너뿐이다. 은율도 그 마음을 아는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태성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밤이 마지막 밤인 것처럼 또한 다시는 못 볼 사람처럼 서로를 느끼고 갈구하며 뜨겁고 황홀한 밤을 보냈답니다. 다음 날 청나라에 가는 배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태성은 공주를 자신 옆에 꼭 끼고 배 안을 살폈죠. 헌데 눈을 돌리는 곳곳마다 검객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서공주는 갑자기 태성의 품에 파고들며 말을 하였습니다. 서방님, 다리가 너무 아파옵니다. 앉을 곳이 없을까요? 태성은 생각지도 못한 예서공주의 말에 당황하였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죠. 부인 많이 힘드시오? 미안하오. 저 자리에 앉는 것이 좋겠소. 옆에 있던 검객들은 예서공주를 쳐다보고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예서공주는 태성이 자신이 꾸며낸 상황에 다정다감한 서방처럼 말을 해주니 진짜 부인이 된 것처럼 태성에게 노골적인 몸짓으로 밀착해왔던 거죠. 서방님, 저 졸립니다. 예서공주는 태성이와 앉으며 태성의 넓은 가슴에 포간겨 눈을 감고 파고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태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부인처럼 대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선남선녀가 부부가 되어 참 아름답게 보였던 거죠. 허나 준범, 태운, 도연은 그 모습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답니다. 드디어 배는 청나라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예서공주는 나루터에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을 놀랐던 거죠.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 황제 옆에서 간신 노릇을 하며 뚱두와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킨 셩천이었답니다. 셩천은 눈썰미가 좋아 아무리 공주가 변복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나루터에는 병사들이 많이 있었으며 뒤로는 검객들이 있었기에 발견이 된다면 쉽게 빠져나갈 공간이 없었던 거죠. 태성은 누군가를 쳐다보았고 그 여인은 태성의 신호를 받고 먼저 배에서 내렸답니다. 그 여인은 해화당의 어미기생이었죠. 어미기생을 따라 화려하게 옷을 입은 기생들이 내리기 시작을 하였는데 셩천은 기생 중에 예서공주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생들을 붙잡아 놓고 얼굴을 확인을 하였죠. 예서공주는 그 사이에 태성의 품에 안겨 많은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셩천은 기생의 얼굴을 다 확인을 하였지만
어디에도 예서공주가 없어 화가 났답니다. 그렇게 나루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죠. 허나 성문을 통과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답니다. 성문에는 겹겹으로 병사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으며 성벽 위에서는 궁수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수는 어마어마하였죠. 태성은 나갈 준비를 마치고 축시가 되기 전 예서공주와 준범 나머지 태운과 도연은 각자 다른 장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태성은 예서공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성의 손에서 긴장감이 맴돌고 있었으며 예서공주는 태성의 손을 영원히 놓고 싶지 않았던 거죠. 공주의 마음에는 태성을 연모하는 마음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커졌답니다. 그리하여 예서공주는 태성의 굵은 팔을 터질 것 같은 두 봉우리에 꼭 안았죠. 태성은 지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아주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기에 예서공주의 행동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공주님, 이제 부부놀이는 끝이 났습니다. 예서공주는 태성도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태성의 칼바람 같은 말을 듣고는 서운하여 눈물이 앞을 가렸던 거죠. 예서공주님, 지금부터 제 손을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태성은 입으로 새소리를 내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신호를 들은 태운과 도연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전달하였죠. 사람들이 사방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답니다. 예서공주가 나타났다. 여기저기에서 공주가 나타났다는 소리에 한 곳에 모여있던 병사들은 사방으로 나눠져 공주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여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성과 예서공주 그 외 3명은 청나라의 병사 옷으로 갈아입고 병사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청나라 병사들 속에 합류했죠. 그렇게 서서히 황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한편 셩천는 실수를 만회해야만 했죠. 그리하여 높은 곳에서 천리안으로 공주를 찾았답니다. 이번에는 궐안에서 공주를 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병사복이라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하여 키가 작고 덩치가 작은 병사를 찾아 얼굴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이랍니까? 동쪽 끝에 예서공주가 병사복을 입고 점점 황실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나팔을 불며 예서공주가 있는 곳을 알렸고 모든 병사들은 예서공주가 있는 곳으로 몰려갔답니다. 태성은 공주를 뒤에 숨기고 준범, 태운, 도연은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병사를 막아내며 싸웠습니다. 헌데 태성은 무언가 달라졌다는 점을 느껴졌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태성의 뒤에서 바람에 날려 넘어온 여인의 향기는 너무 익숙한 향기였던 거죠. 다름 아닌 은율의 향기였답니다. 순간 태성은 가슴이 뭉클해졌던 거죠. 보고 싶은 은율이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지만 이곳에 은율이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내 뒤에 은율이더냐? 형님, 예서공주는 황제의 측근들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은율,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전 형님이 옆에 없으면 아니 됩니다. 태성의 온몸은 떨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또 지키지 못할까봐. 어릴 적 태성은 부모님과 형제들이 태성의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거죠. 태성한테는 악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하고도 사랑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은율은 태성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태성의 심장에 쏙 박혔던 거죠. 태성은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은율만은 살려야겠다고 맹세를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태성은 하늘을 날며 차가운 칼날을 세워 검을 휘둘렀습니다. 헌데 몰려오는 병사들의 수는 상상을 초월했으며 3명이 무예가 뛰어난들 한계가 있었죠. 태성은 죽는 힘을 다하여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날아온 화살을 맞고 쓰러졌답니다. 은율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태성을 품에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앞에서 뚱도와 셩천은 울고 있는 은율을 보고는 공주가 아님을 알았고 공주를 빨리 찾으려고 뒤돌았죠. 헌데 이것이 웬일이랍니까? 은율의 눈은 뚱도와 셩천을 응시하고 있었으며 눈빛은 은율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뚱두가 말을 하였답니다. 오늘 나의 반란은 패배로 끝이 났다. 너희들은 황제의 병사들이니 각자의 자리로 가거라. 이 말만 남기고 뚱도와 셩천은 머릿속으로 통증이 몰려와 괴로워했습니다. 태성은 바닥에 쓰러져 은율의 또 다른 능력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태성은 일어나 그 누구도 은율의 능력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숨기지 못한다면 은율을 소유하려는 자들이 생길수록 은율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입을 꽉 물고 아픈 몸을 일으켜 앉아 서 있는 은율의 손을 살며시 잡아당겼답니다. 은율은 태성을 내려다보았고 서서히 은율의 눈빛으로 돌아왔죠. 그리고는 태성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었습니다. 은율아, 우리의 임무가 끝이 났으니 우리의 집으로 가자꾸나. 태성은 은율을 품에 안고 스르륵 쓰러졌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태성이 눈을 떠보니 은율이 옆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서공주가 보였죠. 은율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성님 눈에는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전 다 필요 없습니다. 은율만 있으면 됩니다. 은율아 어디에 있는 것이냐? 태성은 온전하지 않은 몸을 일으켜 정신없이 은율을 찾았는데 옆방에 죽은 듯이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서공주는 자신에게 눈길도 안 주는 태성이가 야속하였지만 처음 보는 태성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는 연모하는 마음을 접어야 했답니다. 태성은 순간 겁이 났으며 천천히 은율 옆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율이 잠꼬대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형님, 각오하십시오. 살아서 조선에 가면 예서공주를 부인이라 말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나한테 해야 하는 말이 아닙니까? 태성은 은율이의 잠꼬대에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태성은 어여쁜 은율 옆에 누워 자신의 가슴에 포가느니 세상 좋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하여 궁비단의 첫 임무는 성공리에 해결이 되었으며 황제는 궁비단이 조선으로 떠나는 전날 큰 연회를 열어주었죠. 연회는 끝이 났고 태성은 예서공주를 찾아갔습니다. 예서공주님, 내일이면 저희는 조선으로 갑니다. 태성님, 제가 더 이상 태성님을 원하면 아니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 은율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한번 안아주세요. 그건 해줄 수 있겠죠? 태성은 팔을 벌려 예서공주한테 안기라고 눈짓을 하였답니다. 예서공주는 두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태성의 향이 영원히 자신의 몸에 남길 바라며 힘껏 품에 안겼죠. 궁비단은 며칠 뒤 조선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궁비단은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결을 하여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그렇게 태성과 은율은 궁비단을 같이 키우며 사랑도 아름답게 키워갔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벚꽃 야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